30여 년 만에, 거의 30여 년 만에 저는 돈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가졌던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랬던 저를 용서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다이어트를 꿈꾸는 헬로 에블바디의 지영 코치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정윤 코치님과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정윤 코치님이 오고 저는 거의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좀 쉬기도 했지만 저는 그동안 제가 마주하지 않았던 두려움, 한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마주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정 항목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느낌?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뭔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의 파트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헬로 에블바디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몸이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을 텐데, 저도 물론 그런 항목들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30년 거의 넘게 다이어트, 외모랑 더불어서 가장 큰 고민 그리고 굴레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공감하실 수 있는데 되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의 고질적인 패턴은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00을 벌 수도 있고 300을 벌 수도 있는데 항상 어느 순간 저의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가 가능한 그 금액으로 회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생계 유지는 간신히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좀 더 확장을 하고 조금 더 다른 세상을 나아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내가 안 먹어본 것도 먹고 싶고 조금 더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항상 내가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는 돈을 벌고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부족하면은 돈을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럼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돈을 더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돈이 없으니까 항상 포기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저는 쪼그라들게 되고 마음 한켠에 답답함과 늘 돈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늘 돈이 없다면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망설이고 어떤 걸 배우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망설이게 되고, 그럼에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새로운 시도 또한 두려워하는 나를 저는 정말 오랫동안 많이 미워했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들 너무 흔한 말이긴 하지만은 사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시련 속에 내가 앞으로 가져갈 재산이 있다고 하듯이, 제가 이제 올해 독립을 하고 이제 월세랑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점점 이제 모아놓은 돈들을 이제 쓰게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올 10월에 이르러서는 모아둔 돈도 다 사라지고 설상가상으로 또 일 하나를 또 그만뒀어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돈을 벌지 않을 거야 해서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는 나가는 돈보다 벌어오는 돈보다 제가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런 적자의 상황에 처해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죠. 이제 진퇴양난의 그 지점에서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거의 한 달 정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제 지난주 밤에 한번 저는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았다가는 전 정말 생계 유지조차 힘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내가 왜 계속 생계 유지만 딱 필요한 돈을 버는지 더 이상 확장하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길을 찾지 않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점점 쪼그라드는 삶을 사는지, 돈 때문에 제가 계속 돈에 대한 편지를 써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아마 돈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 돈의 위치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단어를 집어넣어도 되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친애하는 나의 돈에게, 돈아 안녕.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너와 내가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나는 돈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야. 한국에서는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무례하고 실례이고 또 속물같이 취급되는 행동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릴 적 돈 때문에 이혼을 했어. 엄마가 나와 내 여동생, 남동생 셋을 키웠는데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이혼을 한 뒤 나와 동생들을 책임지려고 일을 시작했고, 나는 그때부터 엄마가 힘드니까 힘들어지면은 아빠처럼 우리를 버리고 갈까봐 엄마를 힘들게 하는 이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돈 얘기를 일절하지 않는 거였어. 이거는 내 동생들도 마찬가지더라.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숨죽여 참는 습관. 버림받지 않으려면, 사랑받으려면 돈을, 그리고 돈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나는 학습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자란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돈 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 정도의 벌이만 하려는 내가 되었고, 나는 그런 내가 미웠어. 그럼에도 나는 변화하진 않았지. 사실 나한테 돈을 더 번다는 이 의미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돈을 더 번다는 것은 무언가를 타인에게, 세상에게 요구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 여전히 내게 가장 큰 공포는 누군가로부터 버려지는 일이었나 봐. 어릴 적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쓰니 지금 내가 이해가 된다. 이미 몸은 다 큰 어른이지만 여전히 나는 버림받는 게 무섭고, 그래서 돈 버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때 10살짜리 지연이의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었구나. 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많이 미워했어. 내 발목을 붙잡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쓰니 당시에 10살의 지연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싶어. 10대의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 그냥 그때의 너는 그때의 최선을 다한 거구나. 살아남기 위해 원하는 것을 참고 조용히 오는 것들에만 순응하고 살았구나. 어린 날의 지연아,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돈과의 맺는 관계가 다시 돌아봐야 됨을 인지를 하고 처음 편지를 써봤는데, 이제 30여 년 만에, 거의 30여 년 만에 저는 돈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가졌던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랬던 저를 용서를 하게 됐어요. 왜 항상 돈은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 그런 대상이고, 나는 그냥 최소한의 생계만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저를 미워했는데 어린 날에 저에겐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이야 20살에 넘어서 알바도 할 수 있고 당장 어떤 돈을 벌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향해서 차근차근 돈을 벌 수 있지만은 10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가 나의 생계와 금전적인 그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막 이렇게 학대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제가 눈치를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10살의 지연이는 다하지 않았나. 그리고 10대 내내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었고, 어릴 적의 기억이 20살, 30살일 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나, 그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가 미운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드디어 32살이 되어서 10살의 지연이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날 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잡을 구하게 됐고, 저는 이제 그 적자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돈에게 편지를 썼지만은 이 편지는 돈에게 쓸 수도 있고, 내 몸에게 쓸 수도 있고, 나의 외모에 쓸 수도 있고, 나의 엄마 아빠에게 쓸 수도 있고, 붙이지는 않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항목들, 내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고민, 그 이슈에 대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헬로 에브리바디 일을 하면서 전면 코치님과 정말 많은 분들의 DM 그리고 메일을 받게 되는데, 공통점들이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지만은
탈다이어트의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내가 지금까지 다이어트가 내 삶에 중요하고 내 삶을 잘 살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오래 체화된 그런 믿음이 한 번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여전히 살을 빼서 예뻐지고 싶어하고 여전히 칼로리 계산을 하고 여전히 뭔가를 먹으러 갔을 때 망설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지긋지긋하게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오히려 탈다이어트가 한 번 더 나를 미워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감을 하고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지금은 계속 항상 하는 답장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께 다이어트가 내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지만 분명히 다이어트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살도 찌고 너무 안 좋았고 주변의 반응들이 안 좋았으면 그거를 여러 번 하진 않으셨겠죠.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내 삶이 잘 사라진다고 느꼈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시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 태어난 나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절을 아마 미워하고 계시고 지금 여전히 나한테 상처를 남기고 있는 다이어트를 하던 예전의 나, 외모에 집착을 하는 지금의 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미워하시겠지만은 외모에 집착을 많이 했고 다이어트를 강박적으로 열심히 했던 그 시간들이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선이었음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알아주시고 꼭 스스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말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봐서 그거를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목은 붙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 읽기엔 길어서 제가 감명을 받았던 끝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아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며 머물지 말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며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며 머물지 말라.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얼마나 하셨든 타인의 시선 그리고 사회적 기준 그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의 삶을 잘 살기 위해 행하신 것이라는 걸 열심히 하신 거라는 거를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다이어트가 더 이상 내 삶에 이롭지 않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아주기 위한 가정 속에 용기 있게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이어트가 스스로 한 번 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헬로 에브리바디, 저희 구독자분들, 세상의 모든 몸들이 안녕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